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과 같은 생각이라든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끔 되게 많이 도움을 준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이연님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시나 봐요. 저도 그런 책 같은 거 좀 추천을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그렇게 다독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읽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진짜 너무 도움이 되었던, 정말 그냥 제가 계속 만들어왔던 이 영상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는 원본 소스예요. 저의 선생님 같은 책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민음사에서 나온 빅매직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거를 산 게 아니고 예전에 민음북클럽에 가입을 했을 때 받았었어요. 근데 저의 징크스 중 하나가 받은 책은 내 취향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읽다가 앞에 좀 재미없으면 그냥 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완전 진짜 제 인생의 교과서예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영화로도 나온 그런 책인데 그 책의 원 저자가 쓴 그런 창작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제 다른 영상이 그렇다시피 창작이랑 그냥 우리가 삶을 사는 태도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냐면 제가 예전에 겁먹지 않고 그림 그리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실 제 유튜브 채널이 확 크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원천이 이 책에 있어요. 뭐냐면은 딱 그런 창작할 때 우리가 무서운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이런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재능이 없는 것이 두렵다. 당신은 거절당하거나 비판을 듣거나 비웃음을 사거나 오해를 받거나 혹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할까봐 두렵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이미 당신보다 그것을 더 잘했을까봐 두렵다. 근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렵죠? 이런 게 아니라 너 사실 남들이 너보다 잘할까봐 더 두렵지?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창의력, 창조, 그리고 영감 이런 거를 한 인격체처럼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가 굉장히 그런 영감이 올 수 있게 잘 갖춰져 있어야 걔네가 손님처럼 방문을 하니까 그때 그것들을 잡아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해요. 영감에 메말라 하는 그런 예술가들이나 아니면 미술을 시작하기 주저하는 그런 예술가들이나 혹은 어떤 분야가 됐든 자기 분야를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 빅매직이라는 이 책은 진짜 최고예요. 저 너무너무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거 진짜 추천하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나는 이게 너무 인생책이어서. 이게 진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더 깊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설가라서 그런지 진짜 잘 읽혀요. 문장들도 되게 편하게 쓰여있고 대화를 거는 형식이고 저도 만약에 책을 쓴다면 딱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이게 아무튼 저의 롤모델 같은 책이고요. 다음 책을 또 소개를 할게요. 다음 책은 이북으로만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북을 되게 많이 봐요. 이북은 일단 편리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책을 담을 수 있고 책장에 자리 차지를 안 하는 게 너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이북을 많이 보는데 제가 사은품으로 기기를 샀을 때 받은 게 바로 이 범우문고 세트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보물 같았던 책이 바로 이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아놀드 베넷의 책입니다. 이 책을 설명하면서도 마음이 벅차. 왜냐면 제가 되게 조금 성격이 많이 예민하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게 그냥 감기처럼 좀 자주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정말 독감처럼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던 때가 있는데 그때 저를 꺼내준 게 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뭔가 나를 위로해줄 만한 게 없을까 하면서 아프지 않아도 괜찮아 어쩌고 이런 힐링 책을 읽었는데 쥐뿔 저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괜찮고 뭐가 어떻게 괜찮으라는 건지를 모르겠고 근데 그때 무너졌던 저를 일으켜줬던 게 이 책이거든요. 정말 시간 관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책이고 정말 짧아요. 119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 실제로 물리적인 책으로 봤을 때는 한 7, 8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되게
빠르게 읽기 좋고 핵심만 담겨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우울증을 갖고 있거나 무기력함이 심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를 해라, 뭐 야망을 가져라 이런 거를 막 종용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 북마크를 진짜 많이 했는데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의 인간은 너무 많이 자서 바보가 되고 있지요. 팩트 폭력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 하지만 먹을 것도 없고 가정부도 없는 상태에서는 시작할 수 없다고 당신을 말한다. 저런,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려 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불확실한 협력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계 없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는 거에 머뭇거리는 게 다른 외부 상황을 변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여러 책들에서의 공통적인 저자들이 하는 말은 남이나 외부 상황에 제가 통제되거나 의지를 하면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기다리지 말고 내가 작용을 만드는 거지. 이게 거의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당신은 뭐 8시쯤에 집에서 나서서 9시에 도착을 한 다음에 뭐 적당히 하루를 살다가 뭐 퇴근을 하고 집에 간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이제 TV를 보고 자려고 하면 11시 반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뭐 당신 잠들고 또 하루를 반복할 것이다. 퇴근을 한 다음도 다음 회사를 가기 위한 준비 정도의 시간으로 보낼 것이다. 뭐 내 말이 틀렸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통찰력? 뭐 100년 전에도 직장인이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사이 틈에서 내 삶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이거 꼭 봐야 돼요. 제 마음을 되게 울렸던 문장이 이거예요. 모든 것은 시간을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행복도 여기에 달려있다. 이게 진짜 맞더라고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결국 어떻게 사느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도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질 때마다 한 번씩 완독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5번 정도 읽었어요.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반고흐 영혼의 편지입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생 때 도서관에서 한창 그 미술가들에게 빠졌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알브레히트 뒤러, 반고흐, 고갱 막 이렇게 미술 코너에 있는 책을 쭉 읽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제일 기억에 남고 좋게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하죠. 반고흐가 살아생전에 자기 동생인 테오와 함께 주고받은 편지를 쓴 건데 우리가 고흐를 생각하면 그냥 가난한 예술가, 뭐 불운한 화가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나름의 치열함 같은 게 되게 본받을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분명 엄청난 행복과 희열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창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냥 딱 펼쳤을 때 좋은 말들이 있어요. 옛것이 아름다운 만큼 새 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성당보다는 사람의 눈을 그리는 게 더 좋다. 사람의 눈은 그 아무리 장엄하고 인상적인 성당도 가질 수 없는 매력을 담고 있다. 거지든 매춘부든 사람의 영혼이 더 흥미롭다.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일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이룰 수 있다. 결코 우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뭐야 갑자기 내 옛날 그림이 여기 껴있네. 하여튼 이 책은 좋아서 도서관에서 본 다음에 그냥 소장하고 싶어서 산 책이었는데 되게 가볍게 읽히고요. 편지 형식이라 문장도 되게 따뜻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억할 만한 문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고흐 영혼의 편지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책 추천을 안 해봤다고 해놓고 되게 막 신나서 하고 있죠. 다음으로는 미술을 보는 101가지 통찰, 미술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 뭐 인생책, 뭐 맨날 읽은 책 이런 거는 아니고 저의 약간 주술책?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림을 그리다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무장이나 이렇게 촥 펼치거든요. 그러면은 저에게 뭔가를 말하는 느낌이에요, 이 책이. 작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배워라. 이는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작가 스스로 본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또한 작업을 하게 된 동기나 작업의 배후에 있는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이럴 경우 자신을 잘못 인도하거나 작품에 있지 않은 그 어떤 것으로 작품을 이해하게 만든다. 작품은 그 내용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이런 식으로
101가지에 대한 것들이 간략한 드로잉과 함께 나오거든요. 문장 하나하나가 인사이트와 깊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사실 순서대로 쭉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한 장 한 장씩 펼쳐서 매번 새로운 기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이즈도 괜찮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뭔가 어떤 통찰을 얻고 싶다면 역시 아무래도 그냥 막 무조건 그림을 그리기만 하는 것보다도 그림을 오래 그려오고 종사해온 사람들이 써본 책 같은 거를 읽는 게 되게 약간 빨리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도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건 저희 교수님께서 또 저희 수업 때 알려주신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왜 마지막이냐면 이게 단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재발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리뷰를 해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거를 찾아주신다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이라는 이 책을 강력히 여기 중앙북스에서 다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내용들이 참신해요. 앞서 말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고 되게 진지할 수 있겠다면 이거는 장난기 있고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또한 우리가 창작을 할 수 있게 독려하는 말들이거든요. 이런 거. 곁다리 작업이나 취미가 중요하다.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만 그리면 진짜 재미가 없어져요. 뭐 수영도 하고 스키도 타고 뭐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그런 데서의 경험을 그림에도 같이 녹여내면서 그림을 다양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림뿐만이 아니라 어떤 창작 분야든 혹은 자기 직업이 됐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되게 넓어져야 뭔가를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방법이 되게 참신하다는 거죠.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기를 습관화하자. 이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이 사람은 되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진짜로 작품을 뻗어나갈 뭔가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있다는 것이다. 사이드 프로젝트란 그냥 미적거리고 있는 일들이다. 그냥 심심해서 해보는 일들이다. 그런데 그 일들이 사실은 진짜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런 일들이 마법을 부린다. 그쵸. 글도 별로 내용도 길지도 않고 이런 거 시비만 걸지 말고 가서 뭔가 만들어내라.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막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남의 그림 평가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서 자기는 또 막 초라함 느끼고 이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너도 뭐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만 제기는 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걸로 하는 것이다. 모던 아트, 난 할 수 있었다. 플러스, 그러게 넌 왜 안 했니? 진짜 그러면서도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머리로만 만든 예술은 쓸모가 없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써라. 아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 카피를 시작하라. 이게 이 책의 핵심이긴 해요. 뭔가를 따라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사고를 우리 모두들이 하고 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저작권 같은 거 되게 중요한 이슈고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사실은 모든 게 어딘가에서 영감을 따오는 일들인 건데 영감을 가져오는 것과 뭐 표절하는 것 그 사이의 경계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까 뭐 하나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저거 보고 그리면 표절 아닐까 하면서 그림을 머뭇 그리다가 못 그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내가 뭐를 따라 그려서 그걸로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거의 표절이 되는 건데 습작은 진짜 다 하셔도 돼요. 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 혼자 하는 거는 아무거나 다 따라 그려도 돼요. 그리고 그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내 작품을 만들 때는 그 다 따라 그린 것들을 작게 조합을 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훔쳐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거. 이게 창작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되게 용기를 갖고 창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보석 같은 책인데 왜 이렇게 단종이 됐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티스트처럼 세상을 보는 방법. 어디서 아이디어를 찾으시나요? 아이디어는 훔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오리지널은 없다. 내가 공부해야 할 단 하나의 예술은 뭔가 훔쳐올 만한 게 있는 예술이다. 진짜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낮에 자연광을 받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빛이 막 오락가락하네요. 이 느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이 5권의 책을 반드시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 뭐를 순서대로 읽으면 좋을까 할 때 처방은 총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읽고 싶어요. 빅매직.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조금 해결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미술에 관한 모든 것. 편하게 미술에 입문을 하고 싶어요. 어려운 거 말고 이것저것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되게 재밌게 읽을 만한 거요. 방고흐 영혼의 편지. 그리고 이건 모두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이건 책을 다시 내주세요. 중앙복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만 알짜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본인들이 그림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책들이 있었으면 같이 저에게 조금 공유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책 읽어서 영상을 이렇게 싹 훔쳐서 예쁘게 녹여내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